검찰이 이학수 정읍시장에 벌금 1,000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이 시장은 지난 지방선거 과정에서 상대 후보의 부동산 투기 의혹을 공개적으로 제기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부안군의 특산품인 오디가 소아와 위장관 운동에도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농진청은 오디 유효 성분을 밝히고 건강기능식품이나 의약품으로 개발할 계획입니다.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의 야영지가 연휴 동안 내린 비로 잇따라 침수됐습니다. 전북도는 6월까지 배수로 설치를 완료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부부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50대에게 징역 7년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두 피해자가 살아난 게 기적이라며 단순 상해죄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전북뉴스입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학수 정읍시장에 대해 검찰이 벌금 1,000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이 시장은 지난해 열린 6일 지방선거 과정에서 라디오와 텔레비전 토론 등을 통해 상대 후보의 부동산 투기 의혹을 제기해 허위 사실을 공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또 공범 혐의를 받는 다른 2명에게는 각각 벌금 500만 원에서 700만 원이 구형됐습니다. 이학수 정읍시장의 발언 직접 들어보시죠. 시민들한테는 한없이 죄송하고 미안한 마음이고요. 최후 변론에서 말씀드렸듯이 제가 부동산 투기에 대해서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본인과 가족이 42만 평방미터의 임야와 밭을 가지고 있는데 그 주위에 그 옆에 국가정원을 만들겠다고 공약을 하는 것은 이거는 잘못됐다는 생각 때문에 내가 그 토론회에서 말씀을 제가 드린 거고요. 이 시장에 대한 선고 공판은 7월 5일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열립니다. 음주운전 혐의를 받고 있는 정칠성 임실군 의원에게 직위상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전주지법은 31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칠성 임실군 의원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보호관찰과 20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준법 운전 강의 수강도 명령했습니다. 선출직 공무원은 형사사건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직을 잃게 됩니다. 정 의원은 지난 2월 10일 오후 7시쯤 임실군 관촌면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신 채 운전을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정 의원은 주민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적발됐으며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는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0.213%였습니다. 부안군의 특산품인 오디 재배 농가가 줄어들고 있다는 소식 전북방송이 보도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디가 소화와 위장관 운동에도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와서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이나라 기자가 보도합니다. 통통하게 익은 검은빛 오디 수확이 한창입니다. 입에서 사르르 녹는 달콤한 오디는 고지혈증 수치를 낮추는데 도움이 된다고 알려졌는데 최근 소화와 위장관 운동에도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농촌진흥청은 오디가 장폐색과 변비 등은 물론이고 개복 수술을 한 환자의 위장관 운동을 활성화하는 효능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 약물보다 그 뛰어난 효능은 현재 밝혀진 것은 없었는데 이번 연구로 오디가 최대 한 2배 정도까지 효능이 높다는 것을 저희가 밝혀냈습니다. 쥐 실험에 이어 사람의 위장관 조직을 이용한 실험에서도 오디의 효과가 나타났습니다. 특히 부안군에서 주로 재배되는 과상 2호 품종의 경우 오디 4알만 먹어도 위장관 운동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위장관 운동을 돕는 오디의 효능이 추가로 알려지면서 농가는 소비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농가로서는 굉장히 고무적인 것이고 일반인들이 잘 모르는 부분을 이렇게 연구 결과를 통해서 그렇게 밝혀주시면 판로에도 도움이 되고 농가 소득에도 도움이 많이 됩니다. 농진청은 오디 산업 육성을 위해 올해까지 오디 유효 성분을 밝히고 중장기적으로 임상 실험을 진행해 건강기능식품이나 의약품으로 개발할 계획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나라입니다. 오는 8월 부안군 새만금에서 열리는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의 야영지가 연휴 동안 내린 비로 잇따라 침수되는 가운데
전북도가 6월까지 배수로 설치를 완료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새만금 부지 매립 당시 설치한 외곽 배수로의 기능이 떨어지고 내부 작은 배수로를 설치하지 않아서 생긴 침수를 막기 위해 전북도와 농어촌공사는 6월 말까지 외곽 배수로 정비와 조사료 식재를 진행할 방침입니다. 또한 텐트 주변의 작은 배수로 설치와 이동용 준설차 운영 등 추가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부부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50대에게 징역 7년이 선고됐습니다. 광주고등법원 전주재판부는 31일 살인 미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8월 정읍시 연지동의 한 농협주차장에서 돈 문제로 한 부부와 다투던 중 이들을 살해하려고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두 피해자가 살아난 게 기적이라며 단순 상해죄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최근 파크골프의 열풍이 정말 뜨겁습니다. 현재 전국에서 활동하는 파크골프 정식 동호인만 해도 약 15만 명이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많은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파크골프의 매력이 과연 무엇인지 서희동 기자가 직접 체험해봤습니다. 제가 나와 있는 곳은 경북 문경시 영강변입니다. 최근에 중장년층과 노인층의 큰 인기를 끌고 있는 파크골프 대회가 이곳에서 열렸는데요. 전국에서 정말 많은 선수들이 모였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올린 파크골프의 매력, 과연 무엇인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난 5월 1일부터 나흘간 문경시에서 열린 파크골프 대회. 전국에서 모인 1,200여 명의 선수단이 파크골프의 선풍적인 인기를 대변했습니다. 서울시 대표 선수로 왔고요. 파크 골프가 좋아서 전국을 찾아다닙니다. 전라북도 익산에서 왔습니다. 1등하러 왔습니다. 목표 달성하고 가겠습니다. 화이팅! 제1회 때는 선수들이 약 600~700명 정도 참가하였으나 금년은 전국 유일하게 4일간 예선을 거쳐 본선에 진출하는 방법으로 약 1,200명의 선수가 참가하였습니다. 파크골프가 중장년층과 노년층을 중심으로 큰 인기를 끌면서 가족과 함께 즐기는 청년층도 늘고 있습니다. 대회장에서 만난 20대 청년에게 파크골프의 매력을 물어봤습니다. 어르신들이 그냥 혼자 산책하는 것보다 여럿이서 이렇게 이제 운동하시면서 치시는 게 저는 매력이라고 생각을 해요. 젊은 층이 즐기기에도 괜찮은 운동인가요? 네, 젊은 층에도 진짜 좋고 네, 많이 재밌더라고요. 네. 많은 사람들이 즐기고 있는 파크골프. 과연 실제로 해보면 어떤 매력이 있을지 궁금한데요. 경기 방식은 어떤지, 또 필요한 장비는 뭐가 있는지 제가 직접 배워보면서 체험하도록 하겠습니다. 파크골프는 골프의 축소판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경기 방식이 비슷합니다. 경기장은 한 코스에 9홀로 이루어져 있고 경기 방식과 목적 등에 따라 4코스까지 진행됩니다. 3명 또는 4명이 한 팀으로 경기를 진행하는데 18홀 기준 약 1시간 30분에서 2시간 정도 소요됩니다. 준비물은 채와 공 하나씩만 있으면 끝. 일반 골프보다 저렴한 비용이 들므로 처음 시작하는 우리 동호인들이 부담 없이 운동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파크골프는 누구나 쉽게 배울 수 있고 규칙과 장비 등이 복잡하지 않아 접근성이 뛰어납니다. 이렇게 채를 이용해서 공을 홀에 넣는 스포츠를 처음 접해본 저도 어렵지 않게 배울 수 있었는데요. 채에 공이 맞는 타격감도 상당히 좋고 또 공을 원하는 위치와 거리로 보냈을 때 느끼는 성취감도 상당합니다. 구장 이용비 부담도 적습니다. 지역과 시설관리 주체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대부분 월 회비 10,000원 또는 하루 이용료 5,000원 정도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운동 효과는 어떨까? 한 홀의 거리는 30에서 100m 정도로 18홀을 돌면 약 1000m 이상 걷게 됩니다. 또 공을 정확한 거리와 방향으로 쳐야 하므로 근력과 집중력도 키울 수 있습니다. 이런 장점이 알려지면서 지난 2019년 전국적으로 5만 명이던 파크골프 동호인 수는 현재 약 15만 명으로 크게 늘었습니다. 제가 파크골프를 체험해본 소감은 쉽다, 재밌다, 그리고 부담이 적다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족, 친구와 함께 대화를 나누며 즐기기에도 참 좋을 것 같은데요. 경기는 단순하지만 짜릿한 쾌감은 가득했습니다. 기자가 간다, 서희동입니다.
경기도 연천군 신서면은 한때 육군훈련소가 위치했던 군사요충지였습니다. 하지만 부대가 다른 곳으로 이전하면서 지금은 지역사회의 존립 기반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딜라이브 박영찬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기도 연천군의 한 마을. 사람 손길이 언제 닿았는지 낡은 빈집들이 수두룩합니다. 200명에 육박했던 초등학생은 5분의 1로 줄어 학교 명맥만 유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좀 많이 없어요? 없죠. 그렇다고 특별하게 외부에서 오는 건 없고 아이들이 줄어서 내년에 1학년 간 아이들이 진짜 별로 없는 거예요. 마을 인근에 위치한 신병훈련소가 지역 경제의 주축으로 자리해 왔었지만 교육대 전체가 타 지역으로 이전하면서 마을도 활력을 잃기 시작했습니다. 부대가 옮기기 전이었던 2011년 기준 3,400명을 웃돌던 신서면의 인구는 10년 새 800명 넘게 줄어 2,500명 선까지 쪼그라들었습니다. 군 적폐청산 명목으로 진행된 위수지역 폐지는 직격탄을 날린 꼴이 됐습니다. 위수 지역을 원래는 초성이었었는데 의정부 서울로 풀다 보니까 면에 나와서 전부 의정부 서울로 다 가버리니까 여기 상권이 죽는 거예요. 꺼져가는 불씨를 살리기 위한 대안은 국립현충원 유치. 5만 기의 호국 영웅을 안장해 보훈 도시로서의 제도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국립현충원을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 유입 인구가 좀 많이 늘어나서 지역 경제가 좀 활성화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좀 기대를 해보고 있습니다. 연천군의 합계 인구는 2003년 처음 5만 명이 붕괴된 이후 지난해 기준 4만 2천 명까지 줄었습니다. 지역 소멸의 위기가 엄습하고 있는 상황에서 인구 소멸을 막는 건 이제는 피할 수 없는 생존의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딜라이브 뉴스 박영찬입니다. 올해 대입 수능에 대비한 모의평가가 1일 전북 도내 고등학교에서 일제히 치러집니다. 이번 모의평가에는 도내 고등학교 3학년 학생과 졸업생 등 모두 17,000여 명이 응시합니다. 코로나19 확진자는 학교 내 분리시험실이나 온라인을 통해서도 응시할 수 있습니다. 신문브리핑 전북도민일보 기사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내부 분란이 쉽게 가라앉지 않으면서 22대 총선 지형이 새롭게 그려질 것으로 신문은 전망했습니다. 민주당의 22대 총선 특별당규로 대표되는 시스템 공천으로 수면 아래 가라앉았던 현역 물갈이론이 재점화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정치권에 따르면 돈봉투 의혹과 김남국 코인 사태 등 악재 대의원제 폐지에 대한 개파 간 갈등이 민주당 지지율 하락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민주당 내부에서는 역대 선거 때마다 있어왔던 현역 기득권 포기 등 혁신을 통해 탈출구를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부상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조만간 구성될 민주당 혁신위원회 역할을 두고 당 내부에서 갑론을박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 것도 현역 물갈이와 무관하지 않다는 시각입니다. 민주당 관계자는 혁신위원회 역할과 관련해 총선을 앞두고 있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며 당 지지율 하락과 정치권에 대한 국민 정서를 생각하면 사람을 바꾸지 않은 혁신이 효과가 있겠느냐고 말했다고 합니다. 결국 민주당 내부의 현역 물갈이 재점화는 정치 신인 등 총선 도전자들의 경쟁력 상승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신문은 관측했습니다. 실제 민주당 일각에서는 22대 총선 승리 전략으로 수도권 중진 의원과 전북 등 호남 지역 현역 의원들의 총선 불출마 등 용퇴론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신문브리핑이었습니다. 김제시회가 31일 새만금 관할권 확보를 다짐하는 결의문을 채택했습니다. 시의회는 결의문에서 군산시가 행정구역 관할권에 대해 사법부 등이 제시한 기준과 동떨어진 주장을 제기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김제 시민의 명예를 훼손하는 군산시의회 의장의 막말 등 지속적인 도발을 감행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새만금 동서도로와 신항만 행정구역 관할권은 법과 원칙에 따라 중앙분쟁조정위에서 심의해서 김제시로 결정되어야 할 것이며 군산시의 도발은 새만금 개발과 전북도 공동 발전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부안해동한 행보이며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